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천산귀환 제13화 배신자의 눈물.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서 약재실에서는 소매가 촛불 아래에서 홀로 작업하고 있었는데 목풍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흑혈단을 분석하고 있었지만 성분이 복잡해서 쉽지 않았다. 흑혈단 하나를 조심스럽게 깨뜨려서 가루로 만든 후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는데 혈비린내와 함께 여러 독초의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사악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대체 무엇으로 만든 거지? 작은 옥병에 가루를 조금 넣고 물에 녹여서 관찰했는데 물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고 거품이 일어나면서 독한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옥병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혈무천의 피가 기본이고 여기에 수십 가지 독초를 섞었으며 심지어 사람의 전기를 빨아먹는 기생충 가루까지 들어있다니 광기에 사로잡혔군. 이는 약이 아니라 사악한 주술에 가깝다. 소매가 여러 약재를 꺼내서 배합을 시도했는데 청해초와 백삼을 섞어서 끓였지만 색이 이상했고 냄새가 고약했으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버렸다.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해독초와 감초를 사용했지만 역시 실패했고 오히려 독성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정이 지났고 축시가 되었으며 인시가 다가왔지만 소매는 계속 실패를 반복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짙어졌으며 손이 떨렸다.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좌절감이 밀려왔고 눈물이 핑 돌았으며 소매가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야매가 들어왔는데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다. 소매야, 아직도 하고 있어. 차라도 한 잔 마셔. 야매, 고마워. 하지만 안 돼. 아무리 해도 해독제를 만들 수가 없어. 혼자서는 힘들지. 우리 같이 해보자. 야매가 옆에 앉으면서 손을 잡았는데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힘이 났다. 우리 천풍대잖아.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어. 정말.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둘이 함께 작업을 시작했는데 야매가 약재를 준비하면 소매가 배합했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협력했으며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약재는 어때? 아니, 그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독성을 증가시킬 거야. 대신 이걸 써보자. 비율을 조금 줄이면? 좋아. 시도해보자.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맑은 녹색의 액체가 만들어졌는데 은은한 향이 났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해냈어. 소매가 소리쳤는데 야매와 껴안고 기뻐했으며 밤새 노력한 결과였고 절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었다. 이제 더 많은 병을 빚어야 해. 모든 제자들에게 나눠주려면 최소한 200병은 필요해. 약재실 뒤편에 대형 약탕소치 있어. 그걸 쓰면 한 번에 여러 병을 다릴 수 있을 거야. 둘이 다시 작업에 들어갔는데 대형 약탕소태 불을 지피고 해독제를 대량으로 다리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방법을 알았으니 손이 빨라졌고 실수도 줄었다. 해가 뜨기 전까지 50병을 채웠고 아침 햇살이 약재실을 비출 무렵에는 100병을 넘어섰으며 오시가 가까워지자 마침내 200병째 마지막 병마개를 닫을 수 있었다. 다 됐어. 소매와 야매가 지쳤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는데 연운백이 약재실로 들어왔다. 고생했다. 덕분에 천산파가 살 수 있겠구나. 연운백이 병 하나를 들어서 빛에 비춰보니 맑고 투명했으며 생명력이 느껴졌다. 이제 좀 쉬어라. 오늘 밤 출정하기 전에 충분히 자야 한다. 알겠습니다. 소매와 야매가 비틀거리며 나갔는데 연운백은 해독제 병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이것으로 흑혈단은 막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혈무천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를 막으려면 주먹을 쥐었다. 직접 부딪혀봐야 한다. 저녁이 깊었다. 천풍대가 어둠 아래 모였다. 연운백과 7 동료는 흑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각자 병장기를 한 번 더 쓸어보며 호흡을 죽였는데 서운학도 함께했다. 홍련이 검을 차고 있었고 소검은 쌍검을 허리에 찼으며
청풍은 새검을 등에 메었는데 석화는 철퇴를 들었고 백화는 활과 화살통을 어깨에 맸으며 소매는 독침과 독약을 품에 넣었고 야매는 회복단과 해독제를 가방에 가득 채웠다. 숨결은 다 걷었느냐? 연운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예. 천풍대가 일제히 대답했는데 비록 긴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고 각오를 다진 표정이었다. 오늘 밤 우리가 베어야 할 줄기는 하나다. 연운백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칼날처럼 또렷했다. 혈성궁의 숨통을 한번 틀어쥐고 그들의 기세에 균열을 낸다. 극혈단을 끊고 먹을거리에 불씨를 남기되 살아서 돌아온다. 잠시 멈추고 7명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칼이 꺾일 듯하면 미련 없이 몸을 빼라. 살아야 다음 칼이 선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혈무천과 마주치면 즉시 도망칩니다. 소검이 대답했는데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 밤은 결판이 아니다. 상처를 내고 숨을 끊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밤이다. 서운하기 옆에서 말했다. 나도 함께 가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경험이 많으니 위험한 순간에 판단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연운백이 마지막으로 혼옥을 확인했는데 단전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언제든 깨울 수 있었으며 이제는 1단계와 2단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3단계는 최후의 수단이다.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혈무천과 마주친다면 각오를 다졌다. 출발한다. 천풍대가 천산파를 떠났는데 북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가서 숲속으로 들어갔고 산을 타고 빠르게 내려갔으며 경공을 펼쳐서 나무 위를 날아다녔고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해가 완전히 지면서 어둠이 내렸고 붉은 달이 하늘에 떠올라서 세상을 핏빛으로 물들였으며 불길한 밤이 시작되었다. 한 시즌쯤 지나자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러 개의 모닥불이었고 장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혈성궁의 밤이었다. 저기다. 연운백이 손바닥을 들어 보였다. 일행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소리를 완전히 죽였으며 기척을 철저히 감췄다. 막사 바깥에는 혈성궁 무사들이 초소처럼 박혀 있었고 불빛 사이로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오갔다. 청풍. 청풍이 눈을 감자 바람 속의 발소리와 숨결이 실처럼 엮여 들어왔다. 불빛과 숨소리를 세어라. 어디가 가장 헐거운지 들어라. 북쪽에 5, 동쪽에 7, 남쪽에 6, 서쪽에 4입니다. 틈이 어디냐? 서쪽이 헐겁습니다. 사람도 적고 틈도 넓습니다. 좋다. 서쪽 그림자로 돌아붙는다. 천풍대는 불빛의 가장자리로 돌아붙었다. 술기운에 풀린 넷은 칼집도 못 잡았다. 소검의 손끝이 목덜미를 스치자 숨이 꺼졌고 석화의 장심이 내려앉자 몸이 축 늘어졌다. 길이 열렸다. 연운백이 속삭였다. 바람처럼. 천풍대가 진영 안으로 들어갔는데 서운학도 함께 움직였으며 그림자가 혈성궁의 심장부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안쪽은 더 밝고 더 시끄러웠다. 장막이 수십 개나 줄지어 서 있었고 모닥불이 곳곳에 타오르고 있었으며 혈성궁 무사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만큼 어둠도 더 짙었다. 천풍대는 그 어둠을 밟아 중심으로 스며들었다. 갑자기 초병 하나가 나타나서 일행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연운백이 손가락 하나 들어 올렸다. 그 한 동작에 모두의 호흡이 멎었고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몸을 숨겼다. 초병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는데 5걸음, 4걸음, 3걸음. 연운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했다. 2걸음, 1걸음. 바로 그 순간 다른 초병이 멀리서 불렀다. 야, 빨리 와. 술 한잔하자. 첫 번째 초병이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도포 자락이 연운백의 얼굴 앞을 스쳐 지나갔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연운백은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불빛이 짙어지는 곳으로 더 깊은 어둠을 밟아 들어갔다. 장막과 장막 사이에 좁은 틈이 있어서 한 명씩 조심스럽게 통과했고 모두 무사히 반대편으로 나왔다. 점점 중심부에 가까워지면서 초병이 눈에 띄게 더 많아졌고 앞쪽에 큰 모닥불이 있었는데 초병 5명이 둘러앉아 있었으며 통과해야 할 길을 막고 있었다. 야매가 품에서 작은 도자기 병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연기탄을 사용할까요? 아직은 아니다. 중앙 장막 바로 앞에서 사용해야 한다. 연운백이 주변을 살폈는데 장막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다. 저쪽으로. 일행이 장막 뒤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는데 갑자기 장막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밖에 누구 있어? 연운백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는데 장막 입구가 천천히 열리려고 했다. 서운하기 재빨리 작은 돌을 집어서 반대편으로 던졌는데 돌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장막 안의 무사가 그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저쪽인가? 무사가 반대편으로 나가는 사이 일행이 재빨리 지나갔다. 마침내 가장 큰 장막이 보였는데 피 문양이 걸린 곳. 그 앞에 10명의 혈성궁 무사가 칼자루를 쥐고 서 있었다. 저기다. 극혈단이 저 안에 있을 것이다. 연운백이 확신했다. 야매가 작은 병을 굴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흰 안개가 피어났다. 뭐야? 적습. 누군가 소리칠 즈음 천풍대는 이미 안개 속의 그림자가 되어 장막 안으로 파고들었다. 장막 안은 어두웠지만 중앙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거다. 연운백이 달려가서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는 수백 개의 흑혈단이 빼곡히 담겨 있었고 붉은 알약들이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남김없이 끊는다. 한 알도 남기지 마라. 연운백이 검을 뽑아서 상자를 크게 베었고 흑혈단이 쏟아져 나오면서 바닥에 흩어졌으며 천풍대의 발끝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알약들이 부서졌고 가루가 되었으며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사악한 단약이 발 아래서 으스러지면서 혈성궁의 무공이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출발 전 야매가 나눠준 해독제를 미리 복용했기에 독연기로 인한 치명적인 중독은 피할 수 있었다. 다 끊었다. 이제 걷어라 그림자처럼. 연운백이 몸을 돌린 순간 장막 입구의 안개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히 가라앉았다. 누군가 들어왔다. 발 한 번, 숨 한 번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거대한 그림자였고 압도적인 기세였으며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연운백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기운은 혈무천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숨소리조차 삼키며 천풍대 전원이 얼어붙었다. 침묵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3부 마두와의 대면 4000에 6200. 흥미롭구나. 혈무천의 목소리가 장막 전체를 울렸는데 낮고 차가웠으며 무시무시한 압박감이 쏟아졌다. 쥐들이 스스로 함정에 기어들어왔구나. 붉은 눈이 번쩍이면서 살기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고 천풍대 전원이 숨이 막혔으며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연운백이 혼옥의 기운을 즉시 깨웠는데 2단계까지 풀었고 온몸이 붉게 빛났으며 혈무천과 대치하면서 천풍대를 보호하려고 했다. 물러서시오. 혼옥을 다루는구나. 정말 흥미롭다. 혈무천이 한 걸음 다가왔는데 그 한 걸음만으로 장막 전체가 흔들렸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으며 무시무시한 압박감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 나와 싸우기에는 100년은 일러.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는데 혈기가 빠르게 모였고 거대한 손바닥 형상이 형성되었으며 천풍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모두 피해. 연운백이 있는 힘껏 소리쳤는데 천풍대가 재빨리 사방으로 흩어졌고 혈장시해장 이 땅을 강하게 쳤으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쾅! 장막이 완전히 찢어졌고 땅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으며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변의 장막들까지 날아갔다. 도망쳐. 연운백이 다급하게 외쳤는데 천풍대가 밖으로 필사적으로 뛰쳐나갔고 진영을 벗어나려고 애쓰며 있는 힘껏 달렸다. 하지만 혈무천은 여유로웠는데 천천히 걸어 나왔고 손을 가볍게 휘둘렀으며 혈기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연운백이 뒤를 돌아보자 혈무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으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이 갈라졌고 공기가 찢어졌다.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 결심했다. 모두 계속 도망쳐. 나는 여기 남는다. 대주님. 홍련이 뒤를 돌아보면서 소리쳤다. 안 됩니다. 명령이다. 하지만 홍련이 멈춰섰는데 검을 뽑아들었고 연운백 곁으로 달려왔으며 함께 싸울 준비를 했다. 대주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소검도 멈췄다. 나도요.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도 모두 돌아섰는데 7명 모두가 연운백 곁에 섰고 함께 싸울 각오를 다졌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천풍대입니다. 연운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소중했고 고마웠으며 미안했다. 감동적이구나. 하지만 완전히 무의미하다. 혈무천이 손을 크게 휘둘렀는데 혈기가 거대한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고 천풍대 전체를 강하게 덮쳤으며 모두가 순식간에 날아갔다. 이각. 홍련이 나무에 세게 부딪혔고 피를 토했으며 바닥에 떨어졌는데 소검이 땅을 여러 번 구르며 나뒹굴었고 팔이 꺾였으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청풍, 석화, 백화, 소매, 야매도 모두 쓰러졌는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천풍대 전체가 전투불능이 되었다. 이게 너희와 나의 차이다. 혈무천이 차갑게 말했다.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연운백이 이를 악물었는데 분노가 끓어올랐고 혈관이 터질 것 같았으며 온몸이 떨렸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혼옥 3단계를 깨웠는데 금지된 힘이었고 매우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붉은 빛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는데 연운백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올랐으며 주변의 나무들이 뿌리째 흔들렸다. 혼옥의 진정한 힘이 완전히 발현되었는데 힘이 5배 이상 증폭되었고 감각이 극한까지 극대화되었으며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혼옥의 의지가 강하게 침범해왔고 자아가 점점 흐려졌으며 광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죽여. 모두 죽여. 혼옥이 속삭였다. 닥쳐. 연운백이 있는 힘껏 소리쳤는데 혼옥의 의지를 강하게 밀어냈고 자아를 필사적으로 지켰으며 통제권을 간신히 유지했다. 나는 연운백이다. 광풍검을 뽑았는데 검이 붉게 빛났고 혼옥의 기운을 빠르게 흡수했으며 강하게 진동했다. 쌍풍검기를 발현시켰는데 두 줄기의 거대한 검기가 검에서 뿜어져 나왔고 폭풍처럼 회전했다. 천산귀 풍참. 연운백이 혈무천을 향해 있는 힘껏 빼었는데 검기가 공간을 찢었고 음속을 돌파했으며 섬광처럼 빠르게 날아갔다. 오호. 혈무천이 처음으로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제법인데. 한 손을 들어서 검기를 막았는데 혈기가 손바닥에 빠르게 모였고 방패처럼 펼쳐졌으며 검기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는데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졌고 땅이 깊게 갈라졌으며 주변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다. 연운백이 계속 공격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검기를 연달아 날렸고 쉬지 않고 연타했다. 쾅, 쾅, 쾅. 검기가 연달아 폭발했고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으며 전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혈무천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더 있느냐? 아직. 연운백이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는데 모든 혼옥의 기운을 검에 완전히 집중시켰고 단전의 내공까지 전부 쏟아부었으며 심지어 생명력까지 태웠다. 광풍.
절멸참. 연운백이 검을 잇는 힘껏 내리쳤는데 거대한 검기가 형성되었고 길이가 10장에 달했으며 붉은 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쾅! 검기가 혈무천을 강하게 덮쳤는데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나무가 통째로 사라졌으며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해. 냈나. 연운백이 무릎을 꿇었는데 힘이 완전히 다 빠졌고 혼옥의 기운이 사라졌으며 온몸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혈무천이 여전히 서 있었는데 옷이 조금 찢어졌을 뿐 멀쩡했고 상처 하나 없었으며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말 놀랍구나. 혈무천이 천천히 말했다. 골상을 보니 14를 넘기지 않았고 기혈의 흐름도 아직 미숙하건만 이 정도 힘이라니. 그것도 단순히 혼옥의 힘만은 아니로군. 전생의 내공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흥미롭다. 정말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역시 아직은 많이 약하구나. 혈무천이 천천히 다가왔는데 발로 연운백의 가슴을 강하게 밟았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고 피가 입으로 올라왔으며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휩쌌다. 그러니까 지금은 죽이지 않겠다. 뭐? 라고. 연운백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뭘 알아? 천산파는 지킬 것이다. 지키겠다고? 혈무천이 비웃었다. 지킬 수 있는 놈만 그런 말을 해라. 정파. 그건 약자들의 자기 위안일 뿐이다. 강한 자는 빼앗고 약한 자는 빼앗긴다. 그게 무림의 진리다. 발의 힘을 더욱 강하게 줬다. 흥미롭기 때문이지. 혈무천이 계속 말했다. 너를 지금 죽이는 것은 어린 싹을 자르는 것과 같다. 완전히 성장시켜서 꽃을 활짝 피운 다음 꺾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지 않겠느냐? 발의 힘을 더욱 강하게 줬다. 닷새 후 다시 만나자. 그때는 완전히 성장했을 테니 그때 진짜로 제대로 싸우자. 그리고 그때 확실하게 죽이겠다. 혈무천이 발을 천천히 거두었고 돌아섰다. 잘 가거라. 어린 검존. 그리고 더욱 강해져라. 혈무천이 진영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운백이 바닥에 쓰러진 채로 하늘을 바라봤는데 붉은 달이 여전히 떠 있었고 의식이 빠르게 흐려졌다. 살았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고 혼옥의 기운은 완전히 말라버렸으며 단전이 텅 비어 있었다. 완전히 패배했다. 80년을 살았건만 회귀에서 다시 시작했건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혈무천 앞에서 자신은 그저 개미였다. 밝혀도 죽지 않는 불쌍한 개미. 약자들의 자기 위안. 혈무천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파를 지키겠다고, 동료를 살리겠다고, 지킬 힘도 없으면서 무슨 낯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아직 너무 약해. 전생에서도 약했고, 이번 생에서도 약하고, 자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무력감이 영혼을 갉아먹었다. 회귀의 의미가, 80년의 기억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멀리서 천풍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대주님, 정신 차리세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고 눈을 감았는데 의식이 완전히 멀어졌다. 혈무천의 독백 6200에 6800 혈무천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왔다. 안에는 혈사와 혈귀 등 고위 간부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혈무천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궁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혈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흥미로운 것을 봤다. 혈무천이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혼옥을 다루는 어린 검존이 있더구나. 14살인데 이미 혼옥 3단계를 개방했다. 혼옥 3단계요? 혈귀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소유자의. 그렇다.
소유자가 미처 개방하지 못했던 3단계를 저 어린 것이 이미 개방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재능은 소유자를 뛰어넘는다. 혈무천의 눈에 기대감이 스쳤다. 너무 일찍 꺾으면 아깝다. 조금 더 성장시킨 후에 꺾어야 제맛이지. 하지만 공주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면 통제할 수 없게 될 수도. 상관없다. 혈무천이 웃었다. 아무리 성장해도 나를 넘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흥미로울 것이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혼옥을 완전히 개방한 자를 죽이면 그 혼옥의 힘을 흡수할 수 있다. 소유자의 혼옥을 흡수했을 때 내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혈사와 혈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 어린 것의 혼옥까지 흡수하면 화경을 뛰어넘어 천인아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혈무천의 눈이 붉게 빛났다. 그러니 조금 기다려라. 닷새 후 천산파를 멸하되 연운백만은 죽이지 마라. 살려서 더욱 성장시킨 후 완전히 익었을 때 거둬들이겠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혈무천이 혼자 창밖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연운백, 혼옥의 새로운 주인이여. 내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기대하마. 그리고 완전히 성장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겠다. 붉은 달이 혈무천의 얼굴을 비췄는데 그 표정은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 같았고 냉혹했으며 욕망으로 가득했다. 멀리 천산 방향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는데 천산파가 있는 곳이었고 연운백이 쓰러져 있는 곳이었으며 앞으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곳이었다. 혈무천이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사냥이 될 것이다.